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026년 6월 28일 일요일 밤입니다. 대한민국이 탈락했습니다. 가나와 크로아티아전, 우즈베키스탄과 콩고 민주공화국전. 마지막 실처럼 남아있던 경우의 수들이 모두 무산됐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순간 정말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번 탈락이 왜 역대 최악의 월드컵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는지 그 분노를 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우리 없이 진행될 32강 대진을 분석하겠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남아공이 올라갔습니다.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앞으로 어떤 경기들이 펼쳐질지 예측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역대 최악의 월드컵. 이 표현이 과장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아닙니다.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준 것을 솔직하게 평가해보겠습니다. 축구 실력. 아쉬웠습니다. 투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도. 의문스러웠습니다. 이 세 가지 면에서 48개 참가국 중 최악이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데이터와 내용을 보면 그 평가가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그 당시 알제리전이 끝나고 그리고 벨기에전이 끝나고 느꼈던 수모와 짜증. 그 감정이 이번에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감독도 홍명보였습니다. 12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한국 축구는 발전했을까요? 선수 스쿼드의 퀄리티는 분명히 발전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 선수들이 각각 세계 최고 수준의 클럽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팀 성적은 오히려 뒤로 갔습니다. 이임생 당시 기술위원장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 내세웠던 명분들을 기억하십니까? 시발 라불피아나, 쓰리백 활용, 뒷공간 공략. 이 화려한 축구 용어들이 쏟아졌습니다. 전술적으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됐는지를 설명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감정 호소였습니다. 국민 기만이었습니다. 실제 경기에서 라불피아나는 없었습니다. 쓰리백은 공격을 막는 도구로만 쓰였습니다. 뒷공간 공략은 체코전 오연규의 한 장면뿐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 발언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책임지겠다. 왜 경기력이 떨어졌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 두 발언이 같은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왜 경기력이 떨어졌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리고 이 발언의 태도가 정말 이상합니다. 탈락 위기의 팀 감독이 저렇게 당당할 수 있냐는 겁니다. 보통 이 상황이면 자책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자연스러운데 표정과 태도가 너무 의연했습니다. 2022년 벤투 감독 시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벤투 감독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주도적인 축구를 보여줬습니다. 점유율을 기반으로 하는 빌드업 축구, 전방 압박, 조직적인 공격 전개. 그 시절 대표팀이 보여준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완전히 퇴보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축구인들 내부에 있는 허황된 국내 감독 신뢰와 그 반발로 외국인 감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발 심리. 이 두 극단이 충돌한 결과입니다. 좋은 감독이 국내 출신이냐 외국인이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선수들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남아공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때 코치진에게 이재성 형 지금 들어와야 되나라고 외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선수가 직접 코치진에게 전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냐? 현장에서 선수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는데 벤치에서 그 신호를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교체 사태에 대해 감독은 잘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감독이 본인이 내린 교체 결정에 대해 잘 몰랐다고요. 다큐멘터리에서 드러난 전술 방식도 문제였습니다. 공간 선점만 하면 된다는 평면적인 방식의 축구. 유동적이고 입체적인 현대 축구 트렌드와 완전히 동떨어진 방식입니다. 현대 축구는 포지션이 고정되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역할을 바꿔가며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공간을 만들고 공간을 채우는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자기 자리에 서서 공을 기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2020년대 월드컵에서 통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세트피스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대회 전 인터뷰에서 세트피스는 본선을 위해 숨겨뒀다고 공언했습니다. 정말 기대했습니다. 어떤 세트피스를 준비했는지. 그런데 본선에서 보여준 정교한 세트피스는 전무했습니다. 숨겨뒀다고 했는데 꺼내질 않았습니다. 없었던 겁니다. 이번 탈락의 구조적 원인을 정리하겠습니다. 클린스만 선임 때부터 절차를 무시하며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납득할 만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클린스만 감독 하에서 처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어떻게 했냐? 또다시 절차를 무시하고 홍명보 감독을 무리하게 앉혔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실수입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입니다. 축구협회는 절차를 무시하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이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재료와 요리사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파리 생제르맹 바이에른 뮌헨, 세계 최고 수준의 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재료는 어급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로 만든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요리사가 기량 미달이라 음식을 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요리사가 가스불 탓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입니다. 경기 중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면 더 답답합니다. 점유율만 높았습니다. 우리가 60% 넘게 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공을 잡은 이후 약속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폭탄 돌리기 패스. 이 표현이 정확합니다. 공을 잡은 선수가 어디로 패스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옆에 있는 선수한테 주는 패스. 선수 간 간격이 너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조로운 롱볼이나 윙백 게임 기량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몽규 회장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아시안컵까지 계약 기간을 채우며 팀을 새로 짜겠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이야기냐. 이 결과를 내놓고도 계속 감독직을 유지하겠다는 거냐는 겁니다. 그리고 연봉이 20억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로 우승 감독인데 라푸엔테 감독이나 크로아티아의 달리치 감독과 비교해도 고연봉입니다. 이 연봉의 이 결과, 가성비가 최악입니다. 이번 탈락이 특히 더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조 편성이 역대 월드컵 중 가장 좋은 조였습니다. 멕시코, 체코, 남아공. 멕시코야 개최국이니 홈 이점이 있었지만 체코와 남아공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팀들이었습니다. 그 꿀조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아공을 못 이긴 게 아닙니다. 안 이긴 겁니다. 감독의 전술 실패, 선발 라인업 실패로 인해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졌습니다. 제일 쉬운 경우의 수를 스스로 걷어찬 겁니다. 이번 협회와 감독의 안일함도 짚어야 합니다. 협회와 감독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멤버가 좋으니까 결과만 내면 여론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멤버가 좋다고 결과가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멤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감독의 역할입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32강 대진 분석입니다. 우리가 없는 32강입니다. 이 현실이 씁쓸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어떤 경기들이 펼쳐질지는 축구 팬으로서 봐야겠죠. 남아공 대 캐나다. 원래 한국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남아공이 우리를 잡고 올라갔습니다. 캐나다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제시 마치 감독이 이끄는 캐나다. 전방 압박이 굉장히 강렬한 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통이 터지는 게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만 남아공 상대로 전방 압박을 안 했습니다. 캐나다가 전방 압박으로 남아공을 고전시킬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우리는 남아공을 상대로 전방 압박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질 대 일본. 이 경기가 32강 최고의 빅매치입니다. 브라질의 체급이 무섭습니다. 비니시우스의 기세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본의 조직력, 유기적인 연동 패스, 전술 시스템. 이번 대회에서 4대 0으로 튀니지를 박살낸 팀입니다. 아시아 월드컵 최다 점수차 승리라는 기록을 썼습니다. 브라질이 크게 고생할 경기라고 봅니다. 이 경기 결과가 8강 대진에 영향을 줄 겁니다. 독일 대 파라과이. 독일의 무난한 승리 예상입니다. 파라과이는 수비 기복이 있고 엔시소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엔시소 혼자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구조인데 독일 수비가 그걸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독일이 이겨도 다음 라운드에서 프랑스를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8강에서 프랑스를 상대해야 한다면 독일도 험난합니다. 네덜란드 대 모로코. 이번 대회에서 쿠만 감독이 교체 카드 활용 면에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최전방 브로비의 화력이 살아난다면 네덜란드가 다소 유리합니다. 그러나 모로코가 에너지 레벨이 높은 팀입니다. 만만치 않은 접전이 예상됩니다. 코트 디부아르 대 노르웨이. 피지컬의 코트 디부아르와 홀란드, 외대고르 중심의 노르웨이의 맞대결. 홀란드가 이번 대회에서 2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6번째 기록입니다. 이 페이스를 32강에서도 이어간다면 노르웨이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정력 면에서 노르웨이의 근소 우세를 점치지만 코트 디부아르의 피지컬도 무시할 수 없어서 예측이 정말 어려운 경기입니다. 프랑스 대 스웨덴. 이번 대회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프랑스. 음바페, 덴벨레, 올리세. 이 공격진이 살아있는 프랑스를 막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올리세가 2경기에서 4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음바페는 통산 16골로 클로제와 동률을 이뤘습니다. 프랑스의 압도적인 우세입니다. 4강 한 자리를 사실상 확정짓는 경기가 될 겁니다. 멕시코 대 에콰도르. 에콰도르가 독일을 잡았습니다. 이번 대회 최대 이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멕시코는 호미점이 있습니다. 아길레 감독이 이끄는 멕시코는 진흙탕 싸움에 능한 팀입니다. 멕시코 승리 예상입니다. 잉글랜드 대 콩고 민주공화국. 리스 제임스의 부상 공백이 아쉽지만 벨링엄과 케인의 축이 단단한 잉글랜드가 체급 차이로 이길 겁니다. 잉글랜드가 이기면 8강에서 브라질 또는 일본과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브라질과 잉글랜드의 8강 맞대결이 성사된다면 그것 자체가 빅매치입니다. 미국 대 보스니아. 에이스 플리시치가 복귀합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구축한 팀 전술이 조별리그에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흐름을 이어가면 미국 우세입니다. 스페인 대 오스트리아. 로드리, 페드리, 라민 야말이 버티는 스페인. 카보베르대전 무승부라는 이변이 있었지만 사우디를 4대 0으로 박살내면서 완전히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상대하기 쉬운 팀이 아니지만 스페인의 우세를 점칩니다. 포르투갈 대 크로아티아. 이 경기가 흥미롭습니다. 포르투갈은 감독 문제와 호날두 공존 딜레마로 조별리그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5대 0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박살냈지만 전술적 완성도 면에서 의문이 남습니다. 반면 크로아티아는 모드리치를 중심으로 확실한 짜임새가 있습니다. 다양한 카드를 지닌 팀입니다. 이 경기는 크로아티아의 우세를 살짝 점칩니다. 조직력과 유연성 면에서 크로아티아가 포르투갈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주 대 이집트. 살라의 부상 변수가 있습니다. 살라가 이번 대회에서 역전골을 넣으며 팀을 이끌었는데 이 선수가 빠진다면 이집트 공격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공격 전개면에서 이집트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살라의 건강 상태가 이 경기의 핵심 변수입니다. 아르헨티나 대 카보베르데. 메시의 득점 페이스가 놀랍습니다. 통산 18골로 역대 최다 득점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팀 짜임새도 완성됐습니다. 스칼로니 감독이 메시 중심으로 완벽하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카보베르데의 돌풍 서사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보지냐 골키퍼의 눈물, 케빈 필라의 원더골. 이번 대회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쓴 팀입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를 상대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카보베르데의 돌풍 서사는 여기까지일 것으로 봅니다. 콜롬비아 대 가나. 루이스 디아스 중심의 왼쪽 공격과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조율. 이번 대회에서 가장 짜임새가 좋은 팀 중 하나가 콜롬비아입니다.
가나는 케이로스 감독의 전술적 능력이 돋보이지만 득점력이 너무 낮습니다. 잉글랜드를 0대0으로 막는 수비는 할 수 있지만 콜롬비아를 상대로 득점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콜롬비아 우세 예상입니다. 4강 예측을 하겠습니다. 확실한 후보는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입니다. 프랑스는 공격진의 화력이 이번 대회 최강입니다. 조별리그에서 보여준 완성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4강 한 자리는 확실합니다. 아르헨티나는 메시가 있는 한 언제나 위협적입니다. 그리고 팀 전체의 조직력도 좋습니다. 나머지 두 자리는 스페인과 잉글랜드가 유력하지만 토너먼트 흐름을 봐야 합니다. 브라질이 일본을 넘는다면 브라질이 끼어들 수 있고 포르투갈이 정신을 차린다면 다크호스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없는 32강입니다. 이게 정말 화나고 아쉽지만 현실입니다. 이번 탈락의 책임은 명확합니다. 절차를 무시한 감독 선임, 전술 없는 경기 운영, 선수들을 활용하지 못한 무능, 이 책임들이 제대로 물어져야 합니다. 정몽규 회장이 임기를 마치면서 모든 것이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홍명보 감독이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채우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도 안 됩니다. 이번 탈락을 계기로 한국 축구 시스템 전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감독 선임 절차가 투명해야 합니다. 축구협회가 달라져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월드컵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선수에게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최선을 다했던 모든 선수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앞으로의 32강, 16강, 8강, 4강 결승은 한국 없이 진행됩니다. 그 경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아까운 기회를 날렸는지를 계속 확인하게 될 겁니다. 씁쓸하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경기들을 즐겁게 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